여름철이면 도심 근교 계곡은 불법 평상 대여 업체로 몸살을 앓습니다. 완주군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설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점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름철마다 불법 평상 대여 업체들이 성업하는 완주 동산계곡입니다. 일부 업체는 물길까지 막고 하천 관리구역에 화장실 같은 무허가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돼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 이 업체를 대상으로 완주군은 행정대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동산계곡을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완주군에서 철거를 약속한 화장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계곡으로 향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물을 끌어오던 펌프와 파이프, 무허가 나무 데크도 그대로입니다. 완주군은 문제가 된 업체가 자진 철거를 약속하며 행정대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시기를 늦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계곡 점유에 대한 단호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묵인해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지자체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완주군은 아직까지도 동산계곡에서 평상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행정안전부가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완주군도 이달 안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하천 불법 점유는 완주군 동산계곡 6건을 포함해 모두 50건에 달하는 상황.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자산인 계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 최고 48층 높이 고층주택 건립 사업. 이주환 전 국회의원 일가 건설사가 추진하다 지난 2021년 특혜 논란이 불거져 중단된 뒤 1년 뒤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나 사업을 재추진했는데 이 시행사 대표, 알고 보니 이 전 의원 일가 건설사에서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과의 연관 의혹 보도가 나갔고 48층 높이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안이 구청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해안가에 어떻게 이런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건지. 이 전 의원은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사업이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한 시행사가 설립 20일 만에 이 의원 일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사업 부지를 1,079억 원에 사들였고 이듬해엔 35억 원의 운전자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돼 둘의 연관성이 입증된다고 본 겁니다. 또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도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되고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편 해당 개발 사업은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에서 아파트와 실버타운으로 변경돼 2030년 완공 일정에 맞춰 여전히 강원 고성의 공공 캠핑장인 송지호 오토 캠핑장. 최근 5년 새 15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려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걸어 나오면 곧바로 백사장이 펼쳐져 성수기에는 예약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명당 자리를 통째로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고성군이 민간업체의 대형 숙박시설을 이곳 공공부지에 유치하겠다며 기존 캠핑장을 옮겨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캠핑장을 조성할 땅은 어디일까? 7번 국도를 기준으로 바다 반대편 내륙 쪽에 있습니다. 예전 같은 해변 근접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입장에서는 안 좋지. 뭐라고 멀리 갈라 하겠어요. 그 길 옆에 있으면 좋아하지. 기존 공공부지에 함께 자리한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드문 바닷가 야구장이라 2년 동안 10,000명이 찾을 만큼 인기였지만 옮길 부지는 바다와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 후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성군수는 새 부지에서도 바다가 잘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그것도 지금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 알려준 새 부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가 안 보입니다. 고성군에 따져묻자 담당 공무원조차 군수의 말이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공공시설이 왜 이렇게 바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쫓겨나는 걸까? 이유를 묻자 고성군은 민간 사업자의 고충을 핑계로 댑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기 확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누가 섣불리 또 내가 돈을 돈이 들면 또 거기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짜배기 공공부지를 민간에 내어주면서 업체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대체 시설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업으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기지 부지죠.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돌려주기라고 그러니까 평택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기지를 지어서 미군에게 제공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모으는 조건으로. 네. 그런데 경기 북부에 가보면 여전히 특별한 내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무슨 주유 기지가 필요하다 그러거나 아니면 무슨 식품 창고 운영한다고 여전히 안 돌려주고 있는 그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미반환, 그러니까 반환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거, 요거 처리도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돌려받긴 했는데 이걸 개발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10수년간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걸 어떻게 개발을 활성화할 거냐,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약속하고 지금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먼저 쉬운 문제부터 지금 네. 가능한 것부터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캠프 스탠리 네. 의정부에 있는 거, 동시에 있는 거 캠프 모빌 네. 이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네. 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나 또 다른 것의 그 대화력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측과 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전제가 캠프 스탠리하고 모빌 이 두 군데는 우리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이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땅 문제는 일반 기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일반 기업에서 이것을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예컨대 50년 플러스 50년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융자 지원도 해주고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 이자만 내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약 100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이제 북부 타운홀 미팅 갔을 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 정부가 이미 반환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지방 정부가 이걸 뭐 도로 뭐 아니면 뭐 공원 뭐 이런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도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80% 70%인가 내게 돼 있는 거를 70%가 지원해주고 30%를 지방 정부가 내게 돼 있는 걸 이번에는 인심 써서 20%만 내고 80% 깎아주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그 20%를 꼭 받아야 되겠냐. 공공용지인데 개발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도로 뭐 공원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데 굳이 돈을 받아야 되겠냐.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그 해이한 거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어디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면 예. 정부에서 그 도서관 부지도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공시설 지어서 도로 지어서 다 그냥 무상 기속시키잖아요. 기부치 하나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인데 그걸 꼭 땅값을 20%는 받아야 되겠냐? 한 5%만 받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철도 부지에 관련된 땅도 아마 여러 가지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비슷한 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미군기지만 특별법으로 왜냐하면 미군기지는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점유를 해가지고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잖아요. 피해를 봤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20%든 꼭 받아야 되겠냐.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주라 라는 게 저는 약간 공감이 가거든요.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대와 그 매각대금 할부 이런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긴 하던데 예. 여전히 별로 뭐 그렇게 뭐 해보겠다는 데가 없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지금 반응이 별로 없죠. 뭐 저요저요 손든 사람은 손든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 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하고 좀 개발을 해보면 안 될까? 그 고민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10수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좀 더 전향적으로. 저 봐서.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며 살벌한 경고를 날렸음에도 현장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민간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곡 점유시설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해 쩔쩔매고 시민의 쉼터인 오션뷰 캠핑장을 민간 숙박업체의 통째로 넘겨주며 바다가 잘 보인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허위 보고를 일삼는 행태를 천하의 도둑놈 신보라 규정하며 엄중 징계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보고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지자체와 부패한 관행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공직 사회를 우리 국민이 직접 심판하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